조선일보 기사 수준이 왜 이럽니까? 명색이 전통있는 중앙일간지라는 조선일보가 1에서 2% 저금리 장기대출의 부실률은 전 국민 대비 0.1% 정도일 것이라는 저의 주장을 극히 일부인 서른적 고금리로 대출받는 저신용자 그룹 부실률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니 도저히 말로는 이길 수 없다고 한 모 유명인사의 말이 생각납니다. 인식 수준이 낮은 건지 국민을 바보로 아는 건지 물어보고 싶지만 참겠습니다. 이들의 생각보다 국민의식 수준은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뉴스입니다. 경기도는 경기도형 비정규직 고용 불안정성 보상제도의 공식 명칭을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으로 확정하고 사업 시행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도는 비정규직 고용 불안정성 보상제도에 대한 도민들의 여론을 환기시켜 성공적인 정책 도입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8월 4일부터 17일까지 명칭 공모전을 진행했다. 공모 결과 무려 1,049건이 접수됐으며 공정, 고용, 비정규직, 단기 등의 단어를 사용한 명칭들이 많이 제안됐다. 이후 주제 적합성, 상징성, 참신성, 친근성 등을 고려해 후보작 3개를 선발했고 이어 도민 대상 온라인 선호도 조사를 벌여 최우수작으로 고용안심수당, 우수작으로 비정규직 공정수당과 경기도 공정수당을 각각 선정했다. 도는 당선작 3개 명칭을 토대로 전문가 의견과 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공식 명칭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정에 대한 보상의 의미와 민선 7기 핵심 가치인 공정의 의미를 함께 담았고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명칭을 구성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비정규직 고용 불안정성 보상제도는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가 보수까지 덜 받는 것은 중복차별이라며 공공부문만이라도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에게 비정규직 중 고용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은 보수를 줘야 한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 의지에 따라 민선 7기 경기도가 도입을 추진하는 정책이다. 경기도 밉도 공공기관 비정규직인 기간제 노동자에게 근무기간 등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한 보상수당을 기본급의 5%에서 10%까지 차등 지급하겠다는 것이 정책의 골자다. 도는 이번 제도 명칭 확정을 시작으로 향후 도의회와 협의를 거쳐 해당 예산을 확정해오는 2021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최근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고용정책 기본법 등 단시간, 기간제, 일용직 노동자 등의 처우를 통상 근로자보다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개정 발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통해 노동 환경의 공정의 가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도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과 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뉴스입니다. 무려 2,600억 원에 육박하던 경기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1,400이 조세정의 실현을 공약으로 내세운 이재명 지사 취임 2년 만에 절반가량 줄었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2020년 7월 말 기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누계 1,400은 1,400억 원으로 이재명 지사 취임 당시 2,560억 원에 비해 45.2%가량 감소했다. 증가하는 개발 수요로 올해 7월 말 기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징수액이 638억 원으로 전년 동기 529억 원 대비 21%가량 늘어난 것을 감안할 때 체납 규모를 획기적으로 줄인 셈이다.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의거 광역철도, 광역도로, 환승주차장 등 대도시 원내 광역교통시설 건설, 개량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도시, 택지개발 사업자 등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개발 사업자는 부과일로부터 1년 내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지체가산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가산금이 통상 PF 차익금리인 약 10%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제도적 문제 등으로 체납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고 한때 체납액이 2,800억 원을 훌쩍 넘기도 했다. 이에 도는 2018년 이재명 지사 취임 후 조세정의과 세외수입 체납징수 전담팀을 중심으로 체납관리를 일원화하고
관련 인력,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이를 통해 체납자 실태 조사를 강화하고 납부 능력,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징수를 추진하는 등 징수율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징수교 부금 확대, 징수율에 따라 최대 10%까지 교부, 포상금 확대, 3천만 원, 8천만 원, 우수기관, 공무원 표창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 시군의 적극적인 부담금 징수 활동을 독려했다. 아울러 시군 담당자 교육, 징수 실태 정기 합동 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도, 감독 활동도 대폭 강화했다. 특히 체납액 발생 사유로 미착공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부담금 부과 시점을 사업인가가 아닌 착공으로 조정해 현실화하고 가산금의 벌칙성을 강화해 중가산금 제도를 신설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 등 관련 기관에 지속 건의하고 있다. 그 결과 2017년 2,560억 원이었던 부담금 체납액은 2018년 1,848억 원, 2019년 1,709억 원, 2020년 1,402억 원으로 지속 감소해왔다. 부담금 체납률 역시 2017년 47%에서 올해 40%로 7%가량 줄었다. 이렇게 징수된 부담금은 광역철도, 도로건설, 환승주차장 건설, 버스 공영차고지 개설 등 교통편익 증대를 위한 광역교통시설 확충에 쓰인다. 체납률이 낮아질수록 관련 비용을 더 많이 확보,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납을 줄이고 징수 실적을 높이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부서와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에도 적극 힘쓸 것이라며 경기도의 부담금 징수액이 전국의 55%를 차지하는 만큼 체납액 징수율을 높여 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한 투자에 적극 쓰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추석 맞이 경기도 특선물 특별기획전 뉴스입니다. 경기도와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이 추석 명절을 맞아 도내 지역 특선물 판매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특별기획전을 연다. 우선 경기도 농식품 온라인몰 마켓 경기에서는 10월 4일까지 명절 수요가 많은 파주건과 광주 식혜, 양평 육과, 용인버섯, 화성 홍삼, 안성 한우 등을 최대 38%까지 할인 판매한다. 이에 따라 파주장 단콩건과 280g은 15,000원에서 20% 할인된 12,000원, 1kg 쌀 식혜와 1kg 단호박 식혜로 구성된 광주 식혜는 16,500원에서 약 21% 할인된 13,000원에 판매한다. 양평 육과 700g은 2만원에서 15% 할인된 17,000원에 판매하며 용인 무기버섯 600g과 피클 국화 120g은 4만원에서 10% 할인된 36,000원에 판매한다. 화성 홍삼 240g은 15만 5천원에서 26% 할인된 11만 4,700원, 안성 한우 1등급 1.5kg은 21만 6천원에서 30% 할인된 15만 1,200원에 판매한다. 또한 마켓 경기에서 추석 기획전 선물 세트를 구매하면 네이버 포인트 10% 적립과 30만원 이상 구매 시 15% 즉시 할인을 해주는 중복 혜택이 제공돼 최대 38%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체국 온라인 쇼핑몰 경기농식품 추석 브랜드관에서는 10월 4일까지 도내 농특산물 특별 판매 기획전을 실시한다. 가평, 잣, 평택떡 등 137개 지역에서 생산된 G마크 상품 등 우수 농특산물을 최대 32%까지 할인 판매한다. 오프라인에서도 다양한 추석판 촉행사가 열린다. 수원, 고양, 성남 한화로 클럽 내 경기농식품 전용관에서는 9월 25일부터 30일까지 경기농식품 전용관 추석판 촉전이 열린다. 경기농식품 전용관은 경기도가 지원하고 유통진흥원이 농협과의 협력을 통해 농협유통센터 내 설치한 특별관으로 경기도가 G마크를 통해 인증한 우수 농식품과 정육,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고 있다. 또한 G마크 농식품을 2만원 이상 구매하면 경기도 학교 급식용 친환경 찹쌀 500g을 증정해 농가를 돕는 착한 소비에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밖에도 고양 한화로 클럽 내 경기 농촌융복합산업 안테나숍 매장에서는 9월 18일부터 30일까지 과일즙, 유지리 등 경기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자의 우수제품 10개 품목을 최대 30%까지 할인 판매하는 추석맞이 판촉전을 진행한다. 강의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은 코로나19와 수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을
착한 소비로 돕고 안전 먹거리로 가족과 함께 건강을 나누는 행복한 한가해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구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다음은 공공의료강화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올 하반기 경기도 의료원 운영 지원 등 공공의료 강화에 약 472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공공의료 체계 유지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겠다는 취지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2회 추가 경정 예산에 코로나19 관련 예산 434억 원을 편성, 경기도의회 심의가 진행 중이다. 예비비로는 38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먼저 도는 2회 추경을 통해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인 경기도 의료원 6개 병원에 158억 6천만 원을 투입해 필수 운영 경비 부족분을 지원한다. 또 1억 8천만 원을 들여 경기도 의료원 6곳에 방역도우미를 5명씩 총 30명 배치한다. 방역도우미는 병원 방문자를 대상으로 한 소독 지원을 하는 인력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희망 일자리 사업의 하나다. 또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에서는 전국 최초 정신질환자 대상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며 이를 위해 1억 6천만 원을 투입한다. 예비비로는 경기도 의료원 안성병원의 코로나19 중증 환자 진료 강화 프로젝트에 14억 원을 지원해 중증 환자 치료병상 구축, 운영에 나섰다. 이 프로젝트는 공공병원이 공간을 내고 정부와 지역 민간 의료기관이 전문 의료 인력을 파견하는 형태의 협력 모델로 코로나19 확산 시 의료 자원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도는 전망하고 있다. 현재 7병상이 마련돼 있으며 인력과 장비를 배치해 총 15개로 병상을 늘릴 계획이다. 경기도 의료원 암성, 포천, 파주, 이천병원에는 24억 4천만 원을 투입해 경기도 긴급의료지원단 파견을 지원한다. 도는 지난달 18일부터 감염병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 등에 배치할 의료 전문의를 모집하고 있으며 10일 기준 의료인력 자원봉사 1,073명을 모집해 73명을 배치 완료했다. 이 밖에 도는 코로나19 응급의료기관, 시설 설치 비용 지원,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 접촉자 격리 시설 운영, 국가지정 입원 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 등을 이번 2회 추경 예산안에 포함시켰다. 이번 예산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한편 도는 지난 3월 1회 추경에 306억 원, 예비비 251억 원 등 총 556억 원을 확보해 대규모 선별검사센터 설치, 중증 환자 진료 민간 종합병원 지원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투입한 바 있다.